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중국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 수출, 내수 모두 적신호가 커졌고 부동산 개발업체 일단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베이징에 있는 이철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구이 위한 이게 컨트리 가든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하는데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예, 심각하죠. 예.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비그윈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2021년 그 전에는 우리 돈으로 102조였으니까요.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위험하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나온 뉴스인데 지금이 진짜 위험한 거는 맞습니까? 네, 지금 진짜 위험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버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고요. 예. 그 이후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수백 개 이상이 도산을 했는데 다만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초대형 기업들이 이제 도산 위험에 몰리니까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홍다 사태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만일에 도산을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로는 좀 비글 위안이 헝다에 비해서 그 부채도 적고 이 재무 상황도 훨씬 낫기 때문에 아마 디폴트가 난다 해도 데미지는 적을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헝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비해서 비계위안은 전국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아주 많이 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계위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훨씬 많은 중국 국민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도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경고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이 말도 듣지 않았거니와 또 말을 듣고 싶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힘만으로 막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도 큰 기업들도 서구식 자본주의처럼 진짜 도산을 하거나 청산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4, 5년 전에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는 경우에는 모두 도산시키겠다고 이미 수년 동안 공언해 왔어요. 그러면 그게 중국 정부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이랄지 상공은행이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금융 위기로까지 전이되는 그런 도산입니까? 그것이 이제 그 관건입니다. 원래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버블을 우려했던 것도 바로 지적하신 금융 쪽으로 파급이 될까 봐 걱정해서였는데요. 지금 상황은 금융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정부 재정이 예정이 없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고 주된 원인은 이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체력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팬데믹 3년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허약해져서 이걸 버텨내기가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마침 또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실업률도 청년들이 높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돈을 더 찍어낸다. 금리를 인하한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은 그 통화팽창을 하지 않았으니까 통화팽창을 하고 경기 진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국 정부의 시각은 통화팽창을 막 하게 되면 위안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자들이 이제 더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안 그래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외화로 대출한 게 크거든요. 그것들이 환율이 이제 위안화가 절하되면은 위안화로 돈을 버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채 부담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외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공장 철수하게 되면 당연히 또 실업률이 늘 것이고 실업률이 늘면은 사람들의 분노가 조직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공산당 자체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회적 그 흔들림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죠. 청년 실업률이 뭐 21%라고 하는데 8월 이후부터는 실업률 발표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아니다 21%가 아니고 뭐 사실은 한 50% 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업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실업이 매우 심각하고 특히 광동, 후젠, 상하이 이쪽 남방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통계를 이제 사람들이 실업률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 통계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뜯어볼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그건 중국 정부가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그 지금 사실은 공장들 미중 갈등 때문에라도 서방 쪽에서 돈을 많이 빼잖아요. 공장도 뭐 이전시키고 뭐 이런데 중국으로서는 뭐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마땅한 게. 지금 타개할 방법이 지금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예. 조치는 수없이 지금 며칠 간격으로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리커창 정부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수와 수출에서 동시에 막히면 중국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그러면 외화 자산이랄지 이런 거는 든든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중국이 수년 동안 그 무역 수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별로 변화가 없어서 미스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그 외자의 철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외자의 철수하고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미국 공장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면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렇군요. 근데 상당한 규모가 이제 될 걸로 보이죠. 근데 그리고 중국 수출로도 막 수천억 달러를 한 해 벌어가고 그런 게 지금 한 20년 정도 쌓였을 것 같은데 그게 돈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미스터리죠. 예. 그런데 아마도 그 2015-16년경에 한 1조 달러 정도가 갑자기 대규모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그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서구 기업들, 외자 기업들이 철수해 나가고 있어서 그 돈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 인민은행에 제 기억에
제일 잘 나갔을 때가 뭐 한 4조 달러 정도 있지 않았었어요? 외환 보유고 총액은 지금 3조 2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 그 통계도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지금 작가님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죠. 시간이 아깝네.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계속 위기고 실업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세계 각국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으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동조하는 경제체계거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간재 위주 가공무역 산업 국가고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고요. 심지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는 훨씬 더 위축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 못하면 우리도 중간재 수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도 원화 가치가 동조적으로 같이 떨어져 왔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이 이제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제품을 사갈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 그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 경제도 좀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